그 종호표도 받으셨죠? 그 고쳐주시고요. 또 있거든요. 또 있는데 수업 중간에 저기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냐면 이 책을 갖다가 우리 학원 안 다니신 분도 지금 구입하시니까 다음에 고칠 사항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새로 오늘 받으신 교재 요거 있죠? 이거 3페이지 봐보세요. 자, 보시면요. 책 구성이 여러분들이 좀 1과목은 핵심 요약이 있고요. 핵심 요약이 있고 저 어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단원별 문제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제 2과목 그 개별 그 어저께 하셨던 그 문제는 저번 주에 하셨던 그 문제는 정답을 제가 다 해놨는데 1과목은 제가 정답을 안 해드렸어요. 계산 문제만 정답을 제가 해드렸고 그 괄호 넣기나 쓰시라는 서술형 문제 같은 건 제가 정답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부러 제가 정답을 안 달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보고 공부하시라고 업무 방법서 내용은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공부하시고 기억나시는 거 써보시고 기억 안 나는 거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 보셔서 써보시면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시면서 정답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 제가 1과목 같은 경우는 원래 정답을 제가 안 만들어요. 철칙입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셔 놔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 업무 방법서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는 암기사항 정리하고 공부하시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간다고요. 자, 3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험의 목적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거예요, 그건데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그 오늘 받으신 정오표에 인3을 보시면요. 인3. 맨 마지막에 인3. 추가하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 있어요. 단 직전 연도 인3 일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 하나여 6년근 가입 가능하다란 말 있죠. 이 말이 들어와 가지고 저번에 인3 일형의 보험 기간 판매 개시년 6년근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인가 그런 말 있었죠.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내용들입니다. 이곳부터.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당구장 표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이거 맨날 있는 말이죠. 첫 번째 줄에 괄호 1번 해가지고. 근데 그 말이 포도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포도 재배용 비가림 시설, 포도 나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가시면 오미자 별표 치시고요. 유인틀의 형태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 아치형은 괄호 하시고 하우스형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참달의 가입 대상 품종 해가지고
헤이워드, 대흥, 보홍, 만대, 제스프리골드, 해금, 대시골드, 갈라골드 막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암기하시지 말고 단 하고 붙어 있는 거. 단. 제스프리골드 밑줄 쳐보시고요. 및 한라골드 밑줄 쳐보시고요. 얘네들은 제주 지역 비가림 시설 과수원만 가입 가능하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하죠. 제주 지역 비가림 시설 과수원에서 가입시킬 수 있는 찬달의 품종은 뭐예요? 그러면 제스프리골드하고 한라골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해가지고 대추, 참다래 및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얘는 지금 포도랑 똑같은데 포도는 나무가 있지만 얘네 나무가 없죠.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 치시고요. 마늘 보시면 난지형의 경우는 뭐예요? 남도.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난지형의 경우는 남도하고 대서, 그 다음 한지형은 의성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감자 보시면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증이 아니라 중이죠. 등이죠. 등.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말 오해하시면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 가을 재배 품종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봄 재배입니다. 봄 재배와 고랭지 재배 품종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옥수수 대상 품종 해가지고 미백이호, 미흑찰, 일미찰, 연자흑찰, 얼룩찰, 찰옥사호, 박삭찰, 대학찰, 연농이호에 한다 되는데 앞에 두 개 미백이호, 미흑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개 대학찰, 연농이호. 얘는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쪽파 보시면요. 쪽파. 얘는 옆에 딱 이렇게 쓰세요. 보험기간 참고라고 적어보세요. 보험기간 참고. 얘는 읽으실 때 보험기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암기하실 때 좀 편하십니다. 그 나머지 이제 원예 시설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오늘은 이제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두 가지를 보실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자,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적과전 종합위험 2 가수 상품에 보시면 얘가 지금 어떤 놈이에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죠.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종료 이유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종합위험보장 포도하고 참다래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있고 화재가 지금 비가림 시설의 경우 특약으로 돼 있죠. 뭔가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죠. 대추 있잖아요.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대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추는 그냥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되어 있고 보험기간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가시면 화재는 화재, 위험, 보장,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림 시설이.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대추도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방법소장 표현 자체가
대추는 화재가 그 비가림시설의 경우 특약이란 말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안 적어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추도 비가림시설은 특약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재인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종합위험보장 복숭아 보시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인데 병충해 이름이 뭐예요? 세균 구멍병. 자, 5번에 복분자 보시면 복분자하고 무화과하고 같이 봐보세요. 복분자 보시면 5말 6초. 무화과는요? 네, 7말 8초가 되죠. 5말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는 태풍, 강풍, 우박. 얘도 7말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8초면 태풍, 강풍, 우박이면. 잠깐만. 혹시 이거를 여기 보시면 5월 말 있죠? 교재에 보시면 이듬해 5월 31일 이전이고요. 얘는 이듬해 6월 1일 이후입니다. 무화과의 7말이면 이듬해 7월 31일 이전이고요. 얘는 이듬해 8월 1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감귤 보시면 감귤. 감귤은 옆에다가 이런 표를 하나 딱 한번 그려보시게요. 그래서 여기가 바라기, 그 다음에 여기는 11월 30일 아니면 12월 1일 하셔도 돼요. 아니면 12월 1일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듬해 2월 말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실 손해보장. 보장의 보험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까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뭘까요? 감귤 나무 손해보장 특약. 동상의 과실손해 얘도 특약입니다. 특약. 그러면 요때 과실손해보장 요때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이 11월 넘어가 버리면 12월 달부터는 얘는 이제 감귤은 수확기예요. 수확기. 그래서 이때는 수확기에 얼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수확기 동해입니다. 동해.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얘는 뭐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감귤의 괄호 2번 특별약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해가지고 보험기간 이후라는 말 있죠? 그 표현 보이시나요? 이때 보험기간 이후면 이 과실손해보장 보험기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감귤은 이제 보험기간하고 보상하지 않은 손해가 다 정리하시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정리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종합위험보장 가을감자, 봄감자, 고랭지감자 한 칸 띄고 고추인데 붙여버렸죠. 그 한 칸만 띄시면 됩니다. 심판 하나 넣으시면 돼요. 고추 벼 있습니다. 이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가 있는데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가을감자, 봄감자, 고랭지감자, 고추는
이 병충해가 보통약관이에요. 보통약관. 근데 변은요, 특별약관입니다. 옆에다가 벼만 병충해는 특별약관 적으시면 됩니다. 벼만 병충해는 특별약관. 근데 감자나 고추는 병충해명이 하도 많죠. 근데 벼는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병들이 있으니까 벼는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그냥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흰, 줄, 벼, 도, 먹, 개, 새 적으시면 되죠. 흰은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인사 보셔도 될까요? 인사 보시면 태풍, 강풍, 폭설, 인삼 자체로 보시면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 포도가 있어요. 포도를 보시면 여러분 수익 감소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 하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수익 감소 보장에 들어가는 품목 있죠. 품목 어떤 놈이 있을까요? 콩, 양파, 양배추, 마늘, 가을 감자, 고구마, 포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고구마하고 가을 감자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고구마, 가을 감자, 포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 하락입니다. 가을 감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안 적으셨어요? 책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격. 병충해 있죠? 네, 병충해를 앞에서 병충해 있다가 가격 하락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게 가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보험의 목적 자체가 얘네들 자체죠. 근데 포도는요. 보험의 목적이 포도, 비가림 시설, 포도나무 세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 하락인데 이 가격 하락 부분이 어떤 게 가격 하락이 되니까 포도죠, 포도. 비가림 시설하고 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는 비가림 시설하고 시설, 나무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적용이다 표현했어요. 미적용.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책 보시면 10번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포도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비가림 시설의 경우는 특약이다 해가지고 그다음 가격 하락인데 가격 하락에 나무 손해 보장 특약, 비가림 시설 보장은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준다. 미적용. 그 다음에 11번도 했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가을 감자까지 했습니다. 13번을 별표 치시고요. 13번 별표 치시고 원예 시설하고 버섯인데 여기서는 원예 시설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이 있을 것이고 버섯도 버섯 재배사가 있겠죠. 버섯을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을 했어요. 걔네들은 자연재해 조수해입니다. 화재는요, 다 특약입니다. 특약. 화재는 일단은 자연재해 조수해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고요. 그 밑에 이제 시설 장물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보상하는 손해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죠. 농업용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2번은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재배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3번은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보험금 지급 사유와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번, 3번이 들어가요. 단 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버섯 같은 경우는 2번, 3번 앞에가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이란 말이 들어가요. 특약이 가입해야 2번, 3번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제가 이거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것만 적어놓으시고 집에 가시면 책 덮어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적어놓으셨으면 제가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앞에도 제가 뭐 적으시라 했죠? 그것도 아까 제가 쪽파 1형, 2형 나올 때 보험기간을 갖다 참고하셔서 그러면 복습하실 때 보험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그 다음 특별약관으로 이제 화재위험 특약은 우리 집에 불난 거. 그 다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요. 우리 집에 불났는데 옆집에 번져버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수업한 거 지금 암기하시라는 내용이 없었죠? 요건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연히. 이 세 줄은. 단순하게 그냥 이번 주 암기 딱 적어보세요. 아니면 오늘이 12일이죠? 5월 12일 암기할 거 딱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댁에 가서 복습하실 거죠? 네. 1차 하셔야 돼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것만. 근데 이제 암기를 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외웠단 말이에요. 외웠는데 뒤돌아 쓰고 한 10분, 20분 지나 다시 쓰려면 또 안 써져 또 이게. 이게 그 동영상 보신 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도저히 안 이어진다. 나만 그러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다가 선생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해평가서 공부하시면 전부 다 그런다. 저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종 재해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저번 주에도 이제 한 거 내용이 이제 중복됩니다. 자, 각종 재해 정의에서 1번의 자연재해는 이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가 있고요. 거기에서 꼭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동상해하고 냉해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동상해는 얼어서 생긴 피해. 얼었단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동상해가. 그 다음에 냉해는 추워서 생긴 피해. 찬 기원이라는 말 있죠. 혹시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쓰실래요? 폭염 쓰시겠죠. 2번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의 적과 종료 이후에 7가지의 재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태풍은 밑줄 한번 쳐보 두 번째 줄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의 바람. 얘가 강풍입니다. 강풍. 그리고 이때 강풍은 세계 기상 관측소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치. 그다음 집중호우 보시면 기상 관측 장비 3개죠.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밑줄 쳐 보시고요.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지진은 5.0 하시면 되고요. 5.0 이상. 자, 가을 동상에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으로 가을 동상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자, 일소 피해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보세요. 폭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염은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 섭씨 33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8페이지 넘어가시면 인삼에서의 재정의입니다. 인삼. 태풍은 똑같아요. 태풍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폭설도 보시면 24시간 신적설이 몇 센티미터 이상인 상태예요? 5cm다. 그냥 집중호우 보시면 24시간 몇 센티미터예요? 80mm 이상이죠? 24시간. 아까 그 적과전 종합연마시 2에서 집중호우는 12시간이었고 얘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침수 조심하세요. 침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 위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인데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 돼요? 15cm 이상이다. 그 다음에 우박 됐고요. 냉해 보시면 출아가 있고 전엽기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아는 싹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엽기다 그러면 이파리가 활짝 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4월에서 5월인데 그때 춥대요. 추워가지고 몇 도씨 이하냐면 0.5도씨 이하입니다.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발생하는 피해다. 그다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폭염이 나오는데 이때 폭염은 적과전 종합 2 폭염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써버리세요. 이렇게 적어버리세요. 그냥 옆에다가. 그럼 앞에 거 7페이지에 폭염 보시겠죠? 이거 보시다가 아니면 앞에 폭염에다가 인삼 폭염 하시라든가. 그럼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적과전 종합위원식 파트 2에는 2일 이상 33도 있잖아요. 얘는 며칠? 7일 이상 30도 이상. 그 다음에 잎의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자, 기타 해서요. 조수의 새나 짐승의 피해, 화재, 불난 거고요. 자, 가격 하락 별표 치시고요. 단순하게 이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 다음에 참고를 보시면 CF 보시면 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라고 돼 있죠. 이거 오늘 좀 외워보시라고요. 얘를. 자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옵니다. 이 교재는요, 우리 수업용으로 만든 거고 학원에서 수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듣지 않으신 분도 이 교재를 사가세요. 사가시는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판매를 했나 봐요. 작년에는 판매를 안 했는데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수업용이라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나가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혹시라도 물론 예습 하시는 건 좋으세요. 뒤에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셔가지고 새로 이제 막 세팅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푸시면서 내가 푼 거하고 답하고 다르네. 김원철이가 오탈됐네 하면서 저한테 바로 물어보지 마세요. 수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종업표 이거 다시 검토하니까 왜 그러냐면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검토한 거하고 이걸로 검토한 것도 다르더라고요. 이걸 검토한 거. 검토해 보니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오타가. 혹시라도 그리고 그냥 푸시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고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6월 때 다 해드리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 거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저번 주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때 해드릴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은 막 쓰면서 외우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보시면 대체나 이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판단만. 자 1번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의 적과 종료 이전 거 봐보세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계약자 잘못한 거죠?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우리는 자연재, 계약자 잘못이 아닌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래요. 농사 잘못 진 거잖아요, 계약자가 지금. 안 한 겁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하나 세요. 병해충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병해충이 걸렸다 그러면 방제 열심히 잘해라 그 말입니다. 즉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면 농사가 망하든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농어촌 공사에서 수문을 관리하는 직원 있죠.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수문을 확 틀어버린 경우 그걸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에 집중하지 마시고 노후 및 하자래요. 노후가 되고 하자가 발생했으면 계약자는 어찌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냅둬버리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원래 해줘요. 걔는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앞에 단서가 뭐예요?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언제예요? 그러면 보험기간 전이죠 지금.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거는 보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거 기상특보 관련 재해라고 돼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다가 이따 또 나옵니다. 이따 또 나오는데 홍은 홍수, 대설, 태풍, 강풍,
풍랑, 호우, 해일, 폭염 등 갑니다. 등. 근데 얘네들은 원래 보상하는 손해라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요? 보상은 자연재해 안에 들어가는 자연재해. 그런데 얘가 언제 발생했다고요? 얘가 보험기간이면 이때 발생한 거라고요. 그럼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동록 등 뭐예요? 간접손해래요. 어쨌든 직접손해가 아니라 뭐다? 간접손해다. 동록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간접손해에 집중하세요. 간접손해. 그 다음에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라고 돼 있죠?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 말들을 이제 구체화 시킨 게 저기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맨 마지막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뭐 과수 화상병 나오죠? 폐원 조치했다. 폐원. 과수원 자체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그 조항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반경 100m 내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무를 다 베가지고 땅에 묻든가 불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한번 걸리면 나무 하나라도 걸리면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이게 전염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작년에 그 충주 쪽인가 그 조사 나가신 분들은 하얀색 방역복 있죠? 방역복 그거 입고 조사했어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유거이자 보시면 두 번째 거 봐보세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수확기에 정말 조심해서 수확해도 모자랄 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로 일부러 또는 실수로 가벼운 실수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할 실수를 갖다 해가지고 손해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쭉 내려오시면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란 말 보이시나요? 예, 그거 보시고 강풍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한 가지는 확실히 갖고 가시게요. 자, 잠깐 줘보시고 과일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논이나 밭작물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은 심어져 있을 때, 아직 수확하기 전에 그때만 보상해주고 과일을 따거나 작물을 수확해가지고 땅에서 뽑아가지고 창고로 들어가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기간이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가 보험기간이죠. 수확해버리면 수확기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장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는 보상 안 해주고 거기다가 저장일 한번 적어보세요. 저장일.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라고 한 말이 보이시나요? 거기는 저장이 한번 적어보세요. 저장이. 저장하실 때 저장일 그러면 뭐다?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저장이 그러면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사과나 같은 경우 배나 감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사과의 경우에 색깔을 이쁘게 내기 빨간색으로 이쁘게 내기 위해서 이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파리를 좀 따줍니다. 근데 적당히 따야지 너무나 과하게 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과하게 따가지고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기는 일소 피해 그거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뭐냐면 어디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병으로 낙엽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빨리 가고 방지 조치해야 되겠죠. 안 하고 냅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과수 화상병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2번에 보시면
종합위험보장 포도 참달의 대추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대추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만 돼 있고 화재는 비가림 기술의 경우는 특약이란 말이 없다 했죠. 대추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추가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밑에 있는 게 특약이에요. 지금이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위에 거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 일단 제가 앞 글자만 좀 따놨어요. 다 쓰기가 좀 그래서 개수 통병 댐 기라고 돼 있죠.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수는 수학기. 그다음에 통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거. 병은 병해충. 그다음에 댐은 제방 댐이 붕괴된 거. 보상하지 않는 세로. 기는 이제 기상특보 관련죄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이래요. 도둑 맞은 거죠? 도둑 맞은 거는 도둑놈 잡아다가 배상받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보험해제는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엔 노후 및 하자다. 보험의 목적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다 집중하시라고요? 노후 및 하자. 그 다음에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생각하시느냐면 시골에 가시면 이제 지하수를 갖다가 이제 물론 신고하고 파지만 무분별하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파면 그 팠을 때 이제 싱크홀 생겨가지고 이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 손해. 그 다음에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으로 인한 손해다. 그 다음에 밑에 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란 말 있죠? 이거 여기다가 어디 가셔야 돼요? 군청 찾아가시든가 행정기관 찾아가셔야 되겠죠. 거기 가고 돈 내놔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상법 보험편에 이제 손해보험편을 보시면 그 위험이 발생한 건 최선을 다했지만 위험이 발생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한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막을 의무를 안 한 겁니다. 얘도 지금 계약자 자기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얘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할 발생. 이건 어디 나올까요? 수익 감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익 감소 포도에만 있는 말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여러분도 12페이지까지는 오늘 끝내셔야 돼요. 첫 시간에. 3번을 보시면 겁나게 많죠. 뭐가 겁나게 많죠, 품목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값 따시면 됩니다. 겁나게 많다는 게 일반 품목이다. 앞에 보시면 개수, 통병, 댐, 하기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통은 통상적인 운동 활동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병은 병해충. 그 다음에 댐은 제방 댐이 붕괴된 거. 하는 하천부지 하시면 안 돼요. 하천부지는 저기 뭐냐 그 인수지한부는 얘는 하는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 기는 기상특보 관련죄, 보는 보상하는 손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 준다. 벼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7개 아까 흰 줄벼도 먹게 새 있었죠. 걔네들을 보상해 준다 가지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차, 양파, 마늘, 옥수수, 고구마인데 예전에는 양파하고 마늘만 이 말이 있었는데 차, 옥수수, 고구마가 이 말이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이 말이 들어왔어요.
얘를 저장 3 한번 적어 보시게. 저장 3. 저장 1번은 저장한 과실은 나타난 손해. 저장 2는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럼 저장 3번은 요거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저랑 공부하실 때 제가 저장 1, 저장 2, 저장 3 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을 감자, 고추, 봄 감자, 고랭지 감자 보시면 자 개수, 통댐, 하기보로 되어 있는데 병이 없죠. 얘네들은 병충이나 보상해 주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감자, 봄 감자나 가을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저장 3번이 있네요.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 확인된 손해. 자, 6번, 7번의 복분자하고 무화과 잠깐만 여러분들 눈이 조금 고개가 왔다 갔다 하시다 좀 보세요. 그럼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수학 개시 이후 거 있죠. 거기에 바람하고 14m/s 미만의 바람으로 인한 손해 있죠. 바람하고 저장 1, 저장 2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8번하고 9번은 수익 감소인데요. 수익 감소에 이제 밭작물에 관한 애들인데 콩,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하고 가을 감자로 제가 구분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가을 감자는 병을 갖다가 보상해 주죠. 그래서 개수, 통병댐, 하기보가 아니라 개수, 통댐, 하기보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수익 감소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양파하고 마늘하고 고구마는 저장 3번이란 말이 있고요. 지금 조금 헷갈리겠지만 많이 읽으시다 보니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인삼을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그 말이 꼭 보셔야 됩니다.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그 다음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11번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 얘를 나무 손해 보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잠깐만 줘보시고 4개짜리가 있고 손이 안 드는 9개짜리가 있어요. 4개짜리가 있고 안 되죠. 9개짜리가 있어요. 9개짜리가. 4개짜리는 보시면 적과전 종합연방식 투 무화과 감귤 찬달에 위에 거고요. 9개짜리는 포도, 자두, 복숭아, 유자, 매실, 찰구 이렇게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잠깐만 칠판 보시면 거기에 나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4개짜리가 있고 9개짜리가 있다 그랬죠?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보시면 어쩐다고요? 대체나 제가 사투리 쓰죠. 가만 보시면 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9개짜리 한번 봐보시게요. 예전에 적과전 종합연방식 2 거기에서 그 4개 있죠. 4개. 4개를 다 쓰라고 해서 3회 때 시험 나왔어요. 한번 다 쓰라고. 그럼 9개짜리 다 쓰라고 나오겠냐? 나오면 다 써보면 되죠. 뭐. 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아직 외우지 마시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근데 업무보험공사 표현 그대로 해드렸거든요. 뒤에가 과실로 인한 손해가 많이 빠졌죠 지금. 그 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자 여기 잘 보세요. 피해를 입었는데 나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죠? 살아있는 거죠 아직? 그러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보험금 산정하실 때 그때 나무는 죽은 나무만 하세요? 아니면 수확불능나무까지 들어가요? 죽은 나무만.
죽은 나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확 불능은 사라졌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 4개짜리는 어떤 품목, 9개짜리는 어떤 품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개짜리는 몇 개 있어요? 적과 전종아니면 투, 무화과, 감귤, 참다래 4개 있죠? 9개짜리는 6개. 그래서 포도자두, 복숭아, 유자, 매실, 살구. 포도자두. 포복자죠? 포복자는 하나로 가네요, 그러면. 포복자, 유자, 살구, 매실. 유자, 살구, 매실. 예. 네. 앞글자 따갖고 외우셔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원예 시설하고 버섯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얘는 겁나게 많죠. 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업무 방법서 있죠? 그거 보시고 하시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